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1월 첫째 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주간평가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49%, 부정 46.2%로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2주 연속 앞섰습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소경장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자한당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과 검찰의 반민주당, 반문재인 기조가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차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1.8%로 지난주 41.4%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한당도 32.1%로 지난주 31.4%에 비해 상승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무당층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두 정당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자한당과 검찰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론 지형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2개를 월요일인 6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한 유치원 3법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민생법안 184개도 설 연휴 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저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누구의 정치적 선택이 옳고 또 그른 것이었는지는 총선에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정말 멋있습니다. 이번 4+1 협의체를 끝까지 조율해가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내는 것을 보고 원내대표 선출 당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과감하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한 내용을 보니 멋있기까지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폭로한 자한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생기부를 입수한 경로를 검찰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당연히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줘야 마땅합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심판은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가느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시대로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밝히며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애 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을 시작해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개혁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한 목소리로 개혁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한당은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 방식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애초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정쟁에 이용한 것은 자한당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수적 약세에 있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습니다. 장애투쟁을 일삼으면서 국회 안에서의 협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자한당이 4+1 협의체로 법안 통과가 확실해 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180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한당은 어떤 논리로도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한당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파 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 있고 민생은 뒷전이라고 했는데요. 독재 세력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입에서 좌파 독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180개가 넘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놓은 자한당이 민생 얘기를 꺼내는 건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본인들이 뱉은 말과 행동의 인과관계와 논리적 정당성을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6일 오후로 예정된 NSC 상임위에 관련 부서인 산자부 장관을 참석시키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한당이 발목 잡고 있는 국회와는 다르게 정부 시스템은 순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6일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 원 늘린 90조 원으로 책정하기로 하면서 민생과 경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자한당의 반대를 뚫고 겨우 통과된 민식이법과 연계해서 스쿨존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고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내외의 근로, 장려 장학금을 설 전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물가가 들썩인다는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작년 말에는 저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했던 언론사들인데요. 해가 바뀌니까 갑자기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의 모양입니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이나 민생 안정,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총선용이라고 공격할 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 공격과는 상관없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미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빠른 민생 정책이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